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이야기입니다.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 먹던 채소로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3대 장수식품 중 하나인 거 아시나요? 양배추는 위 건강을 돕는데 특히 효력이 있으며 암 예방, 혈액순환, 해독작용, 변비 개선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또한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데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조사에서 주 3회 이상 양배추를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2%나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도 궁합에 맞게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효능과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사람,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의 효능. 양배추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 효능은 그 구성 성분들의 다양함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 내 유익한 세균의 번식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장 건강이 유지되면 체내 독소 제거가 원활해져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됩니다. 양배추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K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며 피부와 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한편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양배추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 속의 화학물질인 글루코신산 염류가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대장암 등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및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낮은 칼로리 및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도와줍니다. 양배추 속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만성질환 발병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처럼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르므로 식습관 변경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균형 잡힌 식단에 일부러 포함시키면 그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배추 고르는 법과 보관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양배추 고르는 법. 양배추를 고를 때는 먼저 색상을 확인해 보세요. 진한 녹색이며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기에 비해 양배추의 무게를 확인합니다. 만약 가벼우면 수분을 잃은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어서 잎 상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꽉 차고 탄탄한 잎이며 손상된 부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를 맡아보세요. 신선하고 쾌적한 향이 나야 하며 악취가 나면 신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배추 보관법. 양배추를 보관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전체 양배추는 그대로 냉장고의 야채 서랍에 보관하면 2주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배추를 잘라냈다면 플라스틱 랩이나 밀봉 가능한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외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등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도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건조시킨 경우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밀봉하여 저장하세요. 이어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사과. 사과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건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과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화를 촉진시키며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양배추는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가진 비타민 C와 K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며 글루코신산 염류라는 화학물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대장암 등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와 양배추 모두 낮은 칼로리지만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사과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각기 다른 영양소가 상호작용하여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우유. 우유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유는 고품질의 단백질과 칼슘을 제공하며 양배추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은 뼈와 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양배추는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K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대장암 등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각각의 영양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자몽. 자몽과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체계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자몽의 비타민C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와 자몽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를 촉진시키고 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자몽과 양배추 모두 저칼로리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 계획에 적합하며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칼로리 섭취를 제한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자몽과 양배추는 모두 수분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부 건강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체온 조절 및 대사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사람. 첫 번째,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사람. 갑상선은 몸의 대사율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과 체온 등을 결정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몸의 대사율이 느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피로, 체중 증가, 피부와 머리카락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식물들은 고아이틴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아이틴은 갑상선에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따라서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필요한 만큼의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양배추를 섭취한다면 그들의 증상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양배추 내부의 고아이틴 때문에 이미 충분하지 않았던 갑상선 호르몬 생산량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억제된 갑상선 효소 생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증세로는 지속적인 피로감, 부종 특히 목 주변, 천명 목소리 변경, 변비 및 천천히 진전되는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장이 과민해져 복통, 변비 또는 설사와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는 스트레스, 특정 식품 섭취,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많이 먹을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고프루탄스라고 불리는 일부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대장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생성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은 이러한 고프루탄스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는 십자화과 식물로서 소화를 돕기 위한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서 소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이미 민감한 장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은 양배추와 같은 고프루탄스 함유 식품의 섭취량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교적 큰 양의 양배추를 섭취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소화하는 반면 다른 일부 사람들은 작은 양만으로도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약 아스피린. 양배추는 비타민 K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혈액 응고는 일상적인 조건에서 상처가 생기면 출혈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기타 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인해 과도한 응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혈전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비스터일산이라는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항염증 작용과 혈소판 집합 억제 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특정 효소를 억제하여 혈소판의 기능을 저하시켜 혈전 생성을 방지합니다. 이는 심장질환 및 뇌졸중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배추와 함께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가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K는 강력한 응고 요인으로 작용하여 출혈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함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 출혈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양배추와 아스피린 조합에 대해 운영되지 않아야 할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차이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몇몇 사람들은 정상적인 베타카로신 생산과 보호막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비타민 K 섭취량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들은 일상적으로 많은 양의 양배추를 소비할 때도 포함됩니다. 고혈압 환자거나 다른 약물 복용 시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언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양배추에 대해 자세히 아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